안녕하세요. 유펜솔루션의 황영진입니다. 웹크롤링 고객 사례 네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크롤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유펜솔루션 김재훈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펜솔루션 대표 김재훈입니다. 대표님,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크롤링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주로 어떤 업종에서 좀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편인가요? 네, 그 업종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B2C 영역에서는 이제 주로 학계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들을 이제 논문이나 또 뭐 보고서 같은 걸로 이제 발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SNS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좀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B2C를 상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이제 정책을 매년 만들고 시행해서 그거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또 소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소셜 데이터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소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어떤 뭐 감정이나 성향이나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뭐 B2C뿐만 아니라 B2B, B2G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좀 주요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SNS를 이용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한 개를 가져와 봤어요. 정진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따릉이. 네. 혹시 부산에도 이런 공공자전거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산이요? 네. 부산 이제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부산시가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거예요. 부산시가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서울시의 따릉이 정책 효과를 이제 분석하는 과업이었는데 저희한테 요청했던 게 따릉이를 언급한 여러 소셜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 이제 시민들이 따릉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여론은 얼마나 나뉘어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소셜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텍스트 데이터와 또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또 여러 통계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뽑아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2G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웹크롤링 서비스 니즈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례,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네. 뭐 B2G 말고도 뭐 저도 기억나는 사례로서는 뭐 전자제품 회사들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평들이 이제 가감없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느끼는지를 재빠르게 캐치를 해서 바로 그 다음 업데이트에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에서 주로 어떤 정보들이 수집이 되나요? 우선 크게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량적 정보랑 이 정성적 정보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량적 정보로는 이 게시글 수라든지 그리고 댓글 수, 그다음에 좋아요, 싫어요 등과 같은 그런 반응 수, 그리고 업로드 날짜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수치 데이터이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주기별 언급량이라든지 반응 지표라든지 그리고 게시글의 총량 등을 숫자로 측정하고 표현하는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성적 정보로는 제목, 본문, 그리고 해시태그, 댓글 등 주로 언어로 이제 구성된 텍스트 데이터인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토픽 모델링, 그리고 감성 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서 숫자가 아닌 말로 설명하는 이제 정성적 분석이 가능하죠. 네,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크롤링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은 이제 장점을 주셨는데 저는 뭐 장점과 단점 두 가지 측면을 다 좀 한번 고려를 해봤어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빠르게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을 신속하게 이제 단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SNS가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한 양만큼 제공해 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땡큐죠. 네. SNS가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면 기업이 일일이 고객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크게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 효과가 이제 미미할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단점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작성자의 악의적인 이제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로 실구매자가 아니면서 실구매자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글을 보고 구매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데이터는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파악해내야 되는 이제 중요한 과업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활용 영역은 엄청 다양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이제 특별한 사례로 해서 이제 가져온 거는 허위 광고 탐지라고 해서 일명 어뷰징 광고 탐지입니다. 요즘 보면 과장 광고도 많고, 그리고 스팸 광고, 그리고 스폰서 광고 등 이 솔직한 방문 후기를 이제 가장한 허위 광고가 넘치는 이제 세상이거든요. 흔히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뷰징 광고라고도 하는데, 좋아요 수와 댓글 수를 조작해서 부풀리는 행위가 이제 대표적이죠. 최근 이러한 허위 광고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맛집 탐방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검색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방문하잖아요. 근데 정작 가봤더니 광고에서 언급한 맛을 얻지 못하고 또 금전적 피해와 감정적 손해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어뷰징 광고를 탐지하기 위해서 소셜 채널 내의 작성자의 행동 패턴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 패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도 필요하고 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어뷰징 광고 탐지의 이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정진님께서 생각나시는 또 다른 SNS 데이터 활용 영역이 있을까요? 저도 뭐 요새 뭐 논문이나 주로 레포트들 보다 보면은 이제 기업 가치 이제 분석을 할 때 SNS를 활용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그 신제품이 뭐 인기 순위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 또 그 제품에 대한 상품평이 SNS에 올라온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차후 그 기업 실적이 결국은 그 기업 주가 가치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말씀 듣다 보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온라인 소셜 이런 공간에서 그 기업 오너들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들을 많이 이제 피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너 리스크하고도 또 이제 관련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께서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뭐 사상과 성향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찬성하는 또 사람들이 생기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서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또 뭐 실적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홍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한테 좀 혼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게 주 업무인 금융투자사들은 기업 오너 리스크를 빨리 탐지해서 그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SNS를 굉장히 면밀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도 또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김지원 대표님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크롤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크롤링하면은 질문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태그를 적절히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